안녕하십니까, 윤 과장입니다. 예, 오늘은 요즘에 이제 뉴스에 많이 나는데 뭐 뉴딜 펀드나 뭐 K 뉴딜 지수 뭐 이런 얘기들이 한창 많이 나는데 뉴딜에 대해서 조금 한번 뉴딜 펀드가 어떤 종류고 그리고 뉴딜 지수는 어떤 종목이 편입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한국판 뉴딜은 조금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려고 하는데 2020년 7월 14일에 확정 발표한 정책으로 이제 1930년대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했던 것처럼 뉴딜 정책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국판으로 이제 하겠다라는 걸로 이제 5년 동안 2025년까지 디지털하고 뭐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이렇게 세 개 축으로 분야별 투자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라는 거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요 이제 뉴딜 정책 관련해 가지고 지금 뉴딜 펀드라는 이제 내용이 이제 어제 그제 계속 이제 좀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딜 펀드가 이제 좀 복잡한데요. 요 간단히 이제 개념을 살펴보고 가면은 이제 이런 뉴딜 정책을 추진을 하려면 지금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뉴딜 펀드를 조성하겠다라는 거고요. 세 가지 축이 있는데 정책형 뉴딜 펀드와 그리고 뉴딜 인프라 펀드, 그리고 민간 뉴딜 펀드 이렇게 세 가지 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형 뉴딜 펀드는 이제 정부랑 정책금융이 기본적으로 출자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기 이제 펀드 같은 거에 이제 투자를 하면 이 펀드에 투자된 게 요 이제 자펀드로 이제 다시 이제 돈이 들어가 가지고 이 정책형 뉴딜 펀드에 이제 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뉴딜 인프라 펀드라고 그래 가지고 이제 인프라에 관련된 이제 투자를 하는 거에 투자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그냥 국민이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건 민간 뉴딜 펀드 이렇게 투자가 될 수 있는데 이제 순서대로 말하면은 이 정책형 뉴딜 펀드는 이 정부기관하고 정책금융기관 자신이 뭐 35% 정도 평균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게 후순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소 좀 안정적인 그런 이제 투자 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이제 뉴딜 인프라 펀드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세제 지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재정 지원이 들어가고 여기에는 세제 지원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이제 뭐 9% 2억까지 9% 분리과세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뭐 세제 지원 좀 방안을 내는 거고요. 민간 뉴딜 펀드는 뭐 K 뉴딜 지수 뭐 이런 거 만든다고 이제 하는데 뭐 관련해서 제도를 개선해서 좀 뭐 투자에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뉴딜 펀드 이게 원래 예전에는 좀 이제 투자 국민들의 유동성을 좀 빨아들이려고 원금 대비 연수 3% 수익을 이제 보장하듯이 이렇게 좀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좀 이제 법적으로 원금 보장을 약속하면은 좀 말이 안 되겠 그 위법이기 때문에 없던 일로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좀 이제 띄우기에 혈안이 돼 있냐면 정부와 청와대가 발표한 5년간 170조 규모의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 방안입니다. 말이 170조지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170조라는 게. 지금 막 시총 상위 종목들도 1년에 1조 영업이익 내기도 쉽지 않은 지금 환경인데 170조를 이제 지금 모아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언론에서 연일 뉴딜 펀드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게 170조라는 게 이제 투자가 되다 보니까 저는 이 펀드 조성도 조성이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뉴딜에 대해서 정부가 강조를 하면은 그러니까 그게 맞는 방향인지 틀린 방향인지 그건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거는 우리 개인들이 지금 뭐 그걸 얘기해봤자 뭐 정책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R&D 투자 27초고 결국에는 한국판 뉴딜 뭐 감염증이야 당연히 이제 비용을 늘려야 되는 거고 지금 하도 질병 이슈가 커졌으니까 한국판 뉴딜에 집중이 될 수밖에 이제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올해에 비해서 12.3% 늘어났다. 그래서 2년 연속 투자일수 증가율인데 뉴딜 등 6개 분야에 예산 70%가 집중하기로 했다. 이제 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얘기했던 그 내용인데요. 그 세부 내용을 보면 1번에 나오죠. 한국판 뉴딜. 디지털하고 그린이 있는데 올해 이제 5천억이었으면 이제 이게 1조
1조로 이제 정부안이 나왔고 4천억이었는데 7,700억으로. 그래서 디지털 뉴딜은 거의 뭐 2배 정도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그린 뉴딜은 한 뭐 50% 이상 증가를 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렇고 이런 이제 이게 뭐냐면 정책 방향을 이렇게 딱 정부에서 정하면은 저도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이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지만 또 이제 간접적인 게 있습니다. 굳이 뭐 얘기를 안 해도 저희 회사에서도 뭐 하다 보면 뭐 정부랑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뭐 회사에서 업무를 할 때도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요즘에 뭐냐면 야, 정부가 지금 뉴딜을 미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린 뉴딜을 미는데 뭐 이제 의사결정을 할 때도 뭐 이쪽 방향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냐? 뭐 친환경 관련이나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이 정부가 이렇게 방향을 정해서 계속해서 이제 언론에 나오고 방향을 밀고 나가면 그 이제 직접적인 거 외에도 그런 이제 간접적으로도 사람들이 그거에 맞춰서 뭐 투자 결정이나 사업 방향을 좀 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저도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뭐 직접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뭐 회사 일을 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린 뉴딜 정부가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제 여기에 발맞춰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온실가스처럼 그냥 그 방향으로 지금 기후변화 이런 거 대응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 이제 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과학적으로 지금 그게 맞다 틀리다를 지금 얘기를 뭐 하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의미가 없는 거고 일단은 그 방향으로 따라가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딜 펀드 책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를 이제 각 펀드별로 이제 종류를 이제 나눠서 이제 살펴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형 펀드는 이제 조금 안정적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유인 체계를 보시면 아까 정부가 투자를 해서 후순위 출자를 합니다. 35%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하는 건 이제 선순위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 투자 위험을 정부가 이제 떠안는 거죠. 그러니까 원금 보장을 약속 못하는 대신에 내가 요거 위험을 후순위로 떠안겠다. 그러니까 그런 거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뭐 저수익, 저위험 상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 저로서는 그러니까 저와 같은 투자 성향을 가진 웬만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크게 매력을 못 느낄 사실은 펀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뉴딜 인프라 펀드는 세제 지원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9%뭐 분리 과세를 하나 원래대로 뭐 15.4% 수익 그걸 하나 정말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것도 2억까지 제한을 두거든요. 그러니까 실상 뭐 몇천만 원 투자해서 세제 지원 뭐 얼마 뭐 몇만 원, 뭐 10만 원, 뭐 20만 원 그거를 받을 바에는 굳이 이걸 투자해야 하나 이건 또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요것도 크게 매력을 못 느끼는 펀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리고 이제 민간 뉴딜 펀드는 현장 애로사 해소 및 뭐 지원제도 시장 개선을 해서 뭐 시장 여건을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뭐 요거 관련해 가지고는 뭐 이제 K 뉴딜 지수 요것도 이제 뭐 한국거래소에서 이제는 그 운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요거 펀드가 나온다고 해서 개인적으로는 뭐 펀드를 투자를 할 거는 요 두 개는 일단 아닌 것 같고 요게 이제 관련해서 뭐 K 뉴딜지수 관련해서 뭐 ETF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ETF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관심을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또 이제 여기에 편입된 종목들도 조금 관심을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투자 성향별로 그거는 이제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K 뉴딜 지수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그동안 계속 중요하게 얘기하는 비빅 지수죠.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그래서 이 네 개가 지금 핫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뉴딜 지수라고 해가지고 이제 발표를 한다고 하고 요 관련된 이제 ETF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아니면 펀드나 그런 것들이 이제 투자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원래도 이제 항상 그 계좌 공개하는 평일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원래도 시총상위 종목을 원래도 좀 편입을 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게 딱 비빅 골라서 이제 종목명도 다 찍어줬기 때문에
이걸 뭘 당장 풀 베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거는 당연히 아니고요.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미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요거를 조금씩은 좀 가져가야 될 것 같다. 분할 뭐 매수 방식으로 그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시총 상위 종목,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저는 큰 걸 좋아해가지고 시총 상위 종목이 제일 저는 눈에 좀 띄고요. 그 밑에 2차 전지, 바이오, 인터넷, 게임 이렇게 개별로 또 지수가 나오는데 이제 여기에 편입된 것들, 요것만 합쳐도 벌써 뭐 40종목이죠. 여기 이제 총 합친 거, 요 40종목 기준으로 봐서도 한번 이왕 그 관련주에 투자하실 거라고 하면 요 중에서 골라보시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이제 앞으로 어쨌든 간에 5년 동안은 지금 물론 대통령 선거는 이 안에 있겠지만 지금 적어도 4년 동안은 지금 거대 여당이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을 어쨌든 밀고 나갈 거거든요. 혹시 또 민주당이 또 다음 대선에서 또 이기면은 결국에 이 정책은 170조는 밀고 나가는 거고 이게 지금 정부에서 너무 크게 뛰어났기 때문에 요걸 어떻게 하든 성공을 좀 시켜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뭐 정치 성향을 떠나서 관심을 갖고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앞으로 투자하실 때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다음 주에 투자에도 항상 수익 내시는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